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전기차 동향, 뭐 네. 2월 판매량이 네네. 나와가지고 여기 좀 네네.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전기차 이제 업황을 알아야지 이 전기차에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앞으로 매출과 이익에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제 계속 이 밸류에이션을 계속 재평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 업종을 투자하기 좋은 점은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와요. 계속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품을 엄청나게 파셔야 돼요. 물론 배터리 아저씨도 나와서 굉장히 업계 동향을 계속 얘기해 주시고 뭐 저도 얘기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2차 전지 얘기하는데 그거 듣고 그냥 끝내실 게 아니라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LNF를 얘기하면 기관의 앞잡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저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고 좀 되게 안타까워서 그냥 그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공부는 직접 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요. 핵심은 그 사람의 의견에 논리적인 근거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런 공부하는 거는 내 투자 판단이나 투자 결정 기준에 참고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더라도 그 사람이 절대 이 구독자님들의 계좌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네. 박 이사님이 책임져 줄까요? 제가 책임져 줄까요? 전혀 아니니까 계속 본인이 직접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그러기엔 2차 전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계속 이슈가 돼요. 그리고 또 고마운 거는 계속 월별로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데이터.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침투율입니다. 이건 매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전기차 침투율.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판매율이에요. 판매율. 전기차 판매율. 세 번째가 배터리의 출하량입니다. 실제 전기차 판매율이 늘어나면 배터리 출하량은 당연히 늘어나지만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매율이 줄어도 배터리 출하량이 먼저 선발주가 나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보니까 전기차 침투율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침투율 여전히 15% 미만입니다. 2월달 기준으로 13%가 나왔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북미하고 유럽이에요. 북미가 9%고요. 유럽이 지금 21%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25%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25%가 이미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북미는 아직도 엄청나게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유럽은 중국과 비슷하긴 하지만 아직도 중국보다는 성장의 여력이 남아있다. 그럼 얼만큼 이게 성장한 거냐? 9%가 지금 미국이 9% 전기차 침투율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2월 달에 약 74% 성장했어요. 전년 대비. 전년 동기 YOY로. 대비. 네,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유럽이 얼마 성장했냐? 유럽이 21%의 시장 침투율이 되기 위해서 유럽이 지금 47% 성장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네네. 그리고 중국이 얼마 성장했냐? 중국은 지금 25% 되기 위해서 20% 안짝으로 성장했어요.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확실히 있죠. 둔화되네요. 확실히 둔화돼요. 보조금도 끊기고 하다 너무 보니까. 차이가 맞습니다. 중국은 이게 보조금으로 연명했는데 지금 보조금 끊기니까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체 판매를 봤을 때 1위가 중국인데요. 중국이 47만 대인데 성장률은 15% 미만이에요. 판매 성장률. 근데 유럽은 19만 대인데 성장률이 20%가 나왔어요, 지금. 네. 그리고 3위가 미국인데요. 11만 대 전체 판매량에.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판매량이 87만 대. 네, 84만 대 중에 미국이 71% 성장한 11만 대를 기록했고요. 중국이 약 16% 성장한 47만 대를 기록했고요. 유럽이 역시나 20% 가까이 성장한 19만 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하고 북미, 어차피 중국 시장 못 들어가니까 유럽하고 북미만 보면 되는데 유럽하고 북미에서 둘 다 합쳐서 평균 40% 성장은 나온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북미에서 견조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터리랑 양극재, 그 다음에 우리 음극재가 많이 쓰이는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1위는 BYD예요. BYD가 지금 시장 점유율로 치면 약 24%예요. 전체 글로벌로. 근데 BYD는 보시면 BYD는 중국에서만 압도적인 점유율이고요. 글로벌로는 점유율이 당연히 떨어져요. 급격하게 떨어져요. 근데 2위는 테슬라죠. 테슬라가 13만 대를 팔았는데
테슬라랑 BYD는 큰 차이는 안 나요. 테슬라도 글로벌 점유율로 치면 20%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위가 폭스바겐이에요. 지금 테슬라, 우리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나가고 있죠. 테슬라 당연히 나가고 있고 3위에 폭스바겐이 5만 대인데 폭스바겐도 우리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4위가 길리는 볼보랑 지금 조인해가지고 길리가 지금 5만 대고요. 그 다음에 5위가 중국 상하이 자동차 SAIC고요. 6위가 자랑스러운 현대기아차가 지금 4만 대 후반으로 지금 6위를 차지했는데 현대기아차는 뭐 지금 CATL 거 배터리 쓴다는 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오고 있는데 주력은 지금 SK온 거 쓰거든요. 현대기아는.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잘 되면 당연히 SK온 배터리가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위가 스텔란티스예요. 현대기아차랑 거의 차이 안 나는데 스텔란티스는 지금 삼성 SDI 배터리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메이커 기준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테슬라 모델 Y가 테슬라 모델 Y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지금 파나소닉하고 CATL, LG 엔솔 3개를 나눠서 쓰는데요. 지금 그 테슬라 모델 Y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양극재 관련돼서 당연히 LNF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이미 납품을 하고 3조 8천억 계약을 나온 것 봤을 때 테슬라 쪽으로 추가 수주의 가능성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LNF는 계속 좋은 투자 관점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위가 모델 기준으로 송DM이라고 BYD 거예요. 2위, 3위 다 BYD 거예요. 그래서 BYD 같은 경우는 이 송DM 같은 경우는 580만 원인가 차 엄청 초미니 차 있잖아요. 그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글로벌로 잘 팔린 건 전혀 아니고 중국에서만. 그렇죠. 네, 중국에서만 압도적인 40% 이게 차가 팔린대요. 점유율이. 와. 엄청나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잘 팔았고 생각보다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중국을 제외해서 2, 3위권을 왔다 갔다 해요. 네. 그 다음에 건이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기아를 제외하고는 치고받고 하는 게 폭스바겐,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BMW가 유럽하고 북미에서 5, 6, 7, 8위권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테슬라, 현대, 기아,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폭스바겐, 그리고 BMW 요렇게가 아주 잘하고 있다. 그리고 북미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포드예요. 포드가 지금 현대기아한테 2등자를 뺏어가지고 포드가 점유율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미국이 지금 테슬라가 약 20% 점유율을 차지한다면 포드가 7.8%에서 9. 몇 %까지 올랐어요. 두 자릿수 육박하려고 하고 있어요. 포드가 7.8, 현대기아가 7.6이었는데 그 격차가 좀 벌어지긴 했어요. 근데 포드 어디 배터리 납품하죠? 포드에 납품하는 배터리? 포드가 갑자기 헷갈리네. 그 SK온 맞습니다. 네, SK. 정확합니다. 네네. 포드가 SK온 배터리 쓰거든요. 그래서 SK온 배터리가 뭐 수율이 안 나오네 마네 그런데 헝가리에서 이미 85% 넘게 수율이 올라왔고요. 헝가리 공장, 미국 공장 지금 그게 배터리 뭐 화재 뭐 이렇게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3월달에 이미 정상화가 돼가지고요. 지금 가동률이 7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미 SK온도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2, 3년에 배터리 수율을 잡기 위한 레퍼런스 쌓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SK온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SK온도 정말 빠르면 내년 정도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급의 생산 수율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SK온이 지금 주력으로 하는 포드향 픽업 트럭 F150의 생산 정상화되면서 가동률도 75%까지 빠르게 잘 올라오고 있다. 근데 판매량으로 봤을 때 포드가 지금 2월 달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고 있기 때문에 SK온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SK온의 밑에 밸류체인들 있잖아요. SKI 테크놀로지, SKC 그런 회사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출하량으로 봤을 때는요. 2월달 배터리 출하량이 42기가와트시에요. 근데 중국이 70%고 유럽이 31%고 미국이 77% 성장했는데 중국은 당연히 자국에서 70% 성장한 거고요. 중국은 이제 그럼 글로벌로 몇 프로 성장했느냐? 글로벌로 성장한 건 20%가 안 돼요, 사실. 20%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유럽은 31%. 유럽이 20% 미만으로 예측을 했는데 31% 성장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BMW, 스텔란티스 그 다음에 폭스바겐. 네, 폭스바겐이 골고루 다 잘 팔린 거예요. 골고루 시장 점유율을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점유율을 조금씩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가 올라오는 동안 테슬라는 약간 주춤한 거예요.
유럽의 차들이 자기네들 로컬 차들이 올라오면서 테슬라는 점유율이 좀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70% 성장하고 유럽 30% 성장하고 미국 70% 77% 성장하는 동안 업체별로 보면 LG 엔솔이 50% 성장했고요. 배터리 출하량 완전. 출하량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 대비 50% 성장했고, 삼성 SDI가 굉장히 눈부셔요. 삼성 SDI가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4.6기가와트시, LG 엔솔이랑 거의 차이 없어요. LG 엔솔이 5.3기가와트시고요. 삼성 SDI가 4.6기가와트시로 87% 성장했어요. 전년 대비. 그 다음 SK온이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SK온은 6.5% 성장해서 2.5기가와트시. 그래서 이 중국을 제외한 출하량이 합은 압도적으로 LG랑 삼성, SK온 다 합치면 13기가와트시가 약 넘죠. 네, 13기가와트시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유럽하고 북미에서는 여전히 CATL하고 BYD 합산의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지금 CATL은 굉장히 잘했어요. CATL은 4.6기가와트시로 삼성 SDI랑 동일한 수준이에요. 비중국으로 했을 때. 상당히 잘 팔려요. 4.6기가와트시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중국 전체 1등인 BYD는 지금 여기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러니까 1기가와트시도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CATL 혼자 지금 혼자 어떻게 보면 독불장군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CATL이 계속 성장하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 있어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지금 CATL, BYD를 지금 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CATL이 여기서 더 늘어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북미에서 LG 엔솔, 그러면 유럽을 제외한 북미만 봤을 때 아까 북미가 77% 성장 나오니까 북미에서 LG 엔솔이 167% 성장했어요. 1.2기가와트시 엄청나죠. 그리고 SDI가 287% 성장했어요. 0.7기가와트시. 근데 저는 이 SDI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GM하고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아시죠? GM하고 5조 계약 맺은 거. 네네. 그거 반영되면 연평균 15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2025년까지 SDI가. 이게 지금 이 0.7기가와트시에 대한 데이터는 GM 물량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다. 그 다음 SK온 같은 경우도 유럽에선 부진했지만 북미에서는 45% 성장했거든요. 0.6기가와트시. 근데 SK온은 2월 달에 3월 달에 F150 포드 그거 픽업 트럭 그 생산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좀 고생했잖아요. 뭐 화재 이슈도 있었고, 그때 가동률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출하량이 좀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정상화됐죠. 그럼 4, 5월 달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보다 훨씬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상치는 최소한 65% 이상은 출하량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CATL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장이 좋았죠. 1.1기가와트시인데 85% 성장한 건데, 그럼 CATL이 과거에 85% 미만으로 성장하다가 85%가 올라온 거냐? 그건 아니에요. CATL이 사실 1월달 데이터나 그 전 12월달 데이터를 보면 100% 넘게 성장했어요. 근데 성장률이 둔화됐죠. 85% 성장도 엄청난 건데 성장률이 둔화된 거고, LG 엔솔이나 SDI는 100% 미만이었다가 LG 엔솔 167%, 삼성 SDI 267%, 287% 성장했으니까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로는 전체 침투율에서 CATL보다 뒤진 건 사실이지만 북미하고 유럽을 쪼개서 보면 여전히 견조하다. 네, 배터리 출하량, 그 다음에 전기차 이 삼성 SDI, LG 엔솔, SK온의 주 고객사인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판매량, 출하량 모두 견조하다. 네, 그 다음에 시장 침투율 아직도 성장할 룸이 남아있다. 그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재주가 좋은 건 뭐 다 아는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 장비주가 좀 많이 소외된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장비주에 대한 투자 기회도 있을런지,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이렇게 올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주로 소재주들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요. 소재주들 중에서도 사실은 뭐 에코프로비엠처럼 충분히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양극재 업체들은 대체로 오를 만한 이유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재주들 중에서도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전고체 테마에 얽혀서 막 갑자기 막 오른다거나, 또 사실은 뭐 아직은 2차 전지 관련한 매출이 잘 없는데 어디 진출한다는 소식만으로 막 갑자기 뭐 거의 상한가 가듯이 올라간 종목들도 막 속출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업체들은 일단은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쨌거나 장비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은 좀 덜 올랐습니다. 덜 오르거나 안 오르거나.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배터리 셀 업체들도 이제 점점 주목을 받으면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터리 셀 업체들은 어차피 지금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른바 이제 저희 연구소가 주력하는 스몰캡들처럼 그렇게 막 기민하게 빠르게 막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되게 안정감 있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특히 멘탈 약하신 분들이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기에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배터리 셀 업체들 좋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그런 국내에서 각종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또는 흑연이라든지 이런 광물 소재 쪽, 그 수직 통합 체계를 구축해가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되게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터리 아저씨가 강조하는 대로 장기적인 호흡에서 그냥 나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예전에 우리가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삼성전자 투자할래 그러면 다 투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하면 장기적으로는 다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배터리 셀 업체들도 이제는 IRA 그 세부 지침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각종 이른바 이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는 걸 받잖아요. AMPC라고 하는데, 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를 이제 받는 게 요번에 LG 엔솔 이제 그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이미 그걸 반영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만큼 이제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반영하면서 주가가 또 올라갈 거고, 또 이제 장비주들도 저는 좀 서서히 달릴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IRA 법안 세부 지침 통과를 이제 앞두기 전에는 약간 이런저런 불확실성들이 있어서 완성차 업체하고 배터리 업체들 간의 이제 계약이 나올 게 그 사이에 나오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안 나온 것들도 많고, 그게 이제 속속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나오면 당연히 배터리하고 완성차 업체 간의 계약이 맺어지면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게 배터리 업체가 소재 계약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장비도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생산 캐파를 구축해야 되니까. 특히 2022년 대비 2025년까지 국내 배터리 3사가 대략 3배 가까운 캐파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2차 전지 소재가 훨씬 좋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소재는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섹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10년, 20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장비주도 제가 볼 때는 이 생산 캐파를 한참 구축하는 향후 몇 년 동안은, 2, 3년 동안은 굉장히 가파르게 수주와 실적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장비주들 중에서도 좀 똘똘한 기업들은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만약 향후 한 10년 동안 계속 진지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섹터를 전체 자기 개인 포트에 최소 50% 이상을 담아라. 저 개인적으로는 한 85% 이상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2차 전지 섹터만 너무 담아놨다가 또 2차 전지 섹터가 잘 달릴 때는 좋은데 또 조정이 만약 온다 그러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고 자기 멘탈 감안해서.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비중을, 그러니까 향후 한 2, 3년 동안은 소재와 장비의 비중을 대략 한 7:3 정도로 담고, 그 다음에 한 2,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소재를 거의 한 90% 이상의 비중으로 10년, 20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0년, 20년 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주 같은 경우도 이제 발주가 나올 텐데, 일단 당장 올해 2분기 중에 나올 게 LG 엔솔의 그 미시간 물량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K온의 서산 공장 물량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게 되게 캐파가 큰데, SK온이 이제
미국 켄터키, 테네시 쪽에 그 블루 오버 SK라고 그 SK하고 포드의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공장 3개 토탈 129기가와트인데 이 물량만으로 1월 달에 뭐 예를 들어서 윤승 FNC 같은 그 믹싱 업체 또 PNT 같은 뭐 전국 공정의 그 코팅, 아변 업체 뭐 이런 거는 1월 달에 한 번에 받은 게 2천억 원대 넘는 그런 수주 물량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물량 나온 게 켄터키 테네시 전체 물량의 3분의 1이 나온 겁니다. 3분의 2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연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식입니다, 하여튼. 삼성 SDI도 최근에 이제 그 캐파 구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도 뭐 그쪽으로 이제 물량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2분기부터 또 막 장비 발주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여기에 모멘텀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수주 모멘텀 임박해 가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조금 높이면서 투자했다가 또 이제 이건 뭐 조금 장기술일 수 있는데, 예, 조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좀 뛰었을 때 약간 수익 실현해가면서 약간씩, 예, 그런 식의 조금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투자하면 꽤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2차전지 장비주를 보실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 생산 공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크게 보면 전극 공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배터리 전극을 만든 상태에서 이걸 이제 배터리로 만드는 이제 그 조립 공정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걸 실제로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공정, 이게 크게 세 공정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조립 공정하고 활성화 공정은 워낙 경쟁 업체들이 많아지고 특히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서 넘어오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서 기술적 진입 장벽이 크게 높지 않고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성장해요. 성장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지속적인 어떤 성장률을 보이고 또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기가 조금 힘든 그 공정 쪽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전극 공정 중에 예를 들면 그 믹싱 공정하고 코팅 공정 쪽 장비 업체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이쪽이 이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고 또 그 한편으로는 이쪽에 큰 기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장비주 투자할 때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배터리 3사도 이제 지금 캐파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캐파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 생산 캐파를 구축할 때 제일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전극 공정 안에서도 그 기술적 진입, 난이도가 높으면서 몸집이 큰 공정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믹싱 공정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코팅 공정,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우리가 장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그 규모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제 하도 탐방을 많이 다니고 뭐 그런 것들을 봤으니까 제가 그게 이제 막 이미지로 막 강의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장비라고 그러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믹싱 공정이라고 하면요. 높이가 일단 수십 미터가 돼야 돼요. 예, 거기다가 뭐 공간 차지하는 부피도 엄청 크고 코팅 공정도 이게 보통 한 2, 3층 높이인데 뭐 한 3층 정도 높이 가까이 되죠. 네, 3층은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이 코팅 공정이 그리고 한 번만 도는 게 아니고요. 코팅 앤 백 코팅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극판에서 이제 뭐 양칼 물질이라든지 은칼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바르는 공정, 코팅하는 공정이 이게 한 바퀴 한 면 바르고 나서 또 돌려서 뒷면은 또 바르는 공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투자해야 될 금액 규모가 이 두 공정 때문에 엄청 커지는 거예요. 장비도 그래서 비싼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일단 많은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장비가 차지하는 공간도 크니까 높이 지어야 되고 또 그런 큰 장비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운영 인력도 그쪽에 많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에
예, 장비들이 일단 사이즈가 크다. 그만큼 매출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가 그만큼 또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있다. 예, 이런 거고요. 그래서 믹싱 공정의 윤승 FNC라는 업체, 그 다음에 이제 또 PNT라는 이제 코팅 공정의 업체, 이 업체들이 상당히 저는 좀 길게 보면 예, 주목할 장비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윤승 FNC는 이미 저희 연구소가 소개한 이래로 뭐 지난해 상장했지만 워낙 이제 시장 상황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때 되게 저평가된 상태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좀 주목하고 소개를 했는데, 이미 저점에서 뭐 이 회사도 200몇십% 올랐어요. 그래서 만만한 지금 주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보면 2, 3년 안에 또 여기서 한 몇 배는 오를 수 있는 저는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되게 주가가 급등한 것도 사실이다. 예,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신중하셔야 되고, 투자하신다고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배경을 제가 이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믹싱 공정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한 5분의 1 수준으로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면 배터리 업체들이 채택 안 하겠어요? 아, 무조건 하죠. 무조건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윤승 FNC라는 회사는 지금 연속식 믹싱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했고, 이미 일부 업체에는 파일럿 공정에 뭐 적용하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2, 3년 후에는 보통 파일럿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보통 한 2년 정도 후에는 양산 과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 연속식 믹싱 시스템이 나왔을 때 저는 뭐 아마 업계를 평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 회사의 잠재력은 되게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회사는 이미 그냥 연속식 믹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매출,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파를 끌로 예상이 돼요. 지난해 2천억대 매출을 했는데, 올해는 4,500억 정도 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제가 추정하기엔 최소 7,500에서 8,000억 합니다. 네, 영업이익률도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영업이익률도 거의 한 15% 나오고요. 연속식 믹싱 시스템으로 가면 여기 이제 다시 믹싱 공정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연속식 믹싱 장비들은 제가 볼 땐 마진율이 30%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한동안 독점일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게임 끝이죠.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릴 PNT라는 회사하고 비교해보면, PNT가 지금까지 2차전지 장비주의 대장 역할을 하는데, 이 PNT는 일본의 히라노를 비롯해서 글로벌리 예, 경쟁 업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PNT는 국내에서는 어쨌거나 되게 기술력이 높은 업체이지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해외 경쟁 업체도 있다. 인데 믹싱 공정은 좀 달라요. 믹싱 공정은 국내 1, 2, 3등이 예, 해외 글로벌 1, 2, 3등이 됩니다. 일단 중국 업체들의 믹싱 공정 기술은 별로 안 높거든요. 그냥 걔네들은 양으로 승부하는 업체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출발이 늦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기본적으로는 양산 개발이 되게 중요한데, 양산 개발 흐름에서 이미 이제 뒤처져서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그러면 국내에 이제 윤승 FNC 말고 TSI라는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비상장 상태인 제일 MS라는 이제 그런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비상장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뭐 상장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윤성이 예,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서 마진율도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연속식 믹싱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내 3사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회사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계속 배터리 이제 생산 캐파를 구축해 가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 업체들 물량도 향후에는 윤성이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윤성은 어쩌면 뭐 2, 3년에 거치지 않고 어쩌면 5년, 10년 동안 예, 장비업체로서는 드물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일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예. 그 이사님께서 매수하신 종목 중에서 가장 좀 덜 오른 건 뭐예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SK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이요. 예, 예.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덜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종목을 잘못 선정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 약간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소외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약간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소외되고 있는 이유는 여의도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의 이제 공무원적인 마인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다 자기 이렇게 이제 섹터가 있어요. 나발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SK 이노베이션은 정유 담당입니다. 그래서 정유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그거를 담당을 해요. 평가를 해요. 근데 정유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2차 전지를 내가 쓰려고 하면은 배워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공부해서 배워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공부하고 배워서 쓰기 싫으니까 안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뭐 여기도 이제 2차 전지 담당 이제 애널리스트들 나와서 이제 계속 말씀하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항상 추천하는 종목은 LG 엔솔, 삼성 SDI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추천하는 사람 한 번도 없었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사람 담당 업종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담당은 SK 이노베이션 밑에 있는 SK온은 커버 안 하고 SK 이노베이션 담당하는 사람은 나는 정유만 하니까 SK는 커버 안 하고 그 커버 안 된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르는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라이스에서 상관했던 이유가 이게 이제 SK온이 이제 그래도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나는 회사면 그러면은 아마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SK 이노베이션 이제 막 정유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영업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담당자가 이거 영업이익도 안 나는 거 이거 가치 없는 거야 하고 제로로 놓고 그냥 이제 SK 이노베이션 정유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해도 뭐 크게 이제 무리가 없이 지금 진행되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게 사실은 좀 밸류에이션 부분하고 또 이제 관계가 있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원래 이런 빠른 속도로 이제 설비 투자를 해서 그 캐파를 늘려나가는 그런 이제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PR로 밸류에이션 하면 안 돼요. EV 에비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EV 에비타가 뭐냐면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PR이 그러니까 PR이 이익이니까 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SDI가 PR이 되게 낮게 나오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PR은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PR이 낮으니까 삼성 SDI 사야지. 이게 이제 가치 투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무식한 소리예요. 멍청한 소리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빠르게 이제 이 생산 캐파를 막 늘리면서 이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설비를 빠르게 막 생산 규모를 늘리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아니면은 수주받은 게 없어갖고 생산 설비를 놀리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당연히 생산 설비를 놀리는 회사가 빠르게 이제 증설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그렇죠. 빠르게 증설한 LG엔솔은 빠르게 증설해서 그 감가상각비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게 나온다고요. 반면에 삼성 SDI는 수주받은 게 없어갖고 그냥 하던 거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영업이익도 높게 나오고. 그래서 당연히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회사다. 삼성 SDI는 투자 값어치가 없어. 이렇게 사실 접근해야 맞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삼성 SDI는 수익성이 뛰어난 이제 회사고 LG 엔솔은 영업이익률 기껏 해봐야 뭐 3%, 4%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3%, 4%밖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설비 투자를 막 진행하는 그 감가상각비 부담 때문에 그런 거니까, 향후에는 이익이 그것 때문에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건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앞으로 미래가 있고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다 삼성 SDI를 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가 부족하다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공부가. 아니, 저 정도로 갖고 어떻게 애널리스트라고 명함 내고 돌아다닐 수 있는지 진짜 내가 보면 한심합니다. 이제 옛날 선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업 가치를 계산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들으시면은,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사실 좀 했었고,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애널리스트가 해준 밸류에이션을 이제 그 투자의 근거로 삼아갖고
그동안 많이 투자를 해왔었는데 이제 거기 나오는 목표 주가라든지 바이 의견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치는 거 아닙니까? 첨보 같은 거를 바이로 막 밀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거를 셀 리포트를 막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옛날에 이제 중세에서 이제 현대 민주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이제 가장 큰 계기가 된 게 이제 세계사 시간에 한번 세계사 책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맨 먼저 나온 게 뭐냐면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골자가 뭐냐면 중세 시대만 해도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사제들한테만 있었어요. 신부들, 가톨릭 신부들.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들이 읽고 와갖고 지 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면서 이제 신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지휘 속을 채우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내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그때는 라틴어로 돼 있었거든요. 독일어로 내가 번역해서 여러분들한테 주겠다.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밸류에이션의 권리가 아까 그 금융감독 원장 얘기가 밸류에이션의 권리는 증권사에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권사에서 2차 전지 비싸다라고 얘기하면은 비싼 줄 알 것이지. 빠떼야씨 네가 뭐라고 그거 안 비싸다 싸다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냐. 거기서 니를 조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밸류에이션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알 수 있게끔 성경을 옛날에 이제 직접 이제 번역해서 일반 독일 국민들한테 이제 나눠줬던 루트처럼 내가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해서 애널리스트들을 의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바로 밸류에이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직접 투자로 응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 그래서 이제 어스 얼라이언스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단돈 99,000원에 저렴하게 이제 유료 강좌를 제가 개설했으니까 그거 한번 꼭 보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반드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뭐 증권사에서 그런 정유 쪽으로 분류를 해서 예. 가치가 이제 드러나지 않는 거고 사실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약간 포스코 홀딩스와 비슷한 그런 관점이네요. 철강 쪽으로 분량이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거 제가 다 바꾼 거잖아요. 맞아요. 예. 포스코 홀딩스 내가 처음 시작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회사가 이름을 포스코 그러니까 포항제철이다가 포스코다가 포스코 홀딩스로 이름을 바꾼 게 21년 한 겨울 정도 11월 12월 무렵인데 그 홀딩스를 바꿀 때 마침 그게 또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거하고 딱 엮여갖고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맞아요. 그때 분위기 안 좋았어요. 예. 분위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포스코 홀딩스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분할 다시 이제 재상장하고 하는 게 주주들한테 전혀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철강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맞추겠다 해갖고 한 건데 처음에는 욕만 진짜 쌍욕만 먹고 그게 22년 4월 달에 3월 달인가 4월 달에 웅분의 모이루또 삽 들어가고 했을 때 그때 보도도 제대로 안 됐어요. 9시 뉴스고 대대적으로 사실 보도하고 한국의 대통령도 날아가고 뭐 그다음에 장관도 날아가서 거기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 최종호 회장만 가서 삽 찍고 사진 찍고 그냥 말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빨리 알려야 이게 리튬이나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광물 부분들을 여러 시민분들이 아셔야 이 중요성을 아셔야지 여기에 제대로 여론이 형성되고 그래야지 이제 정부의 정책 같은 게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의 자원 개발하고 하는 게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포스코홀딩스가 이게 사실은 철강하는 회사가 아니고 리튬하는 회사다. 이 리튬 사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정말 중요한 거다는 거를 제가 막 알리러 사실 돌아다녔고 그거 한 6개월, 7개월 하니까 그제서야 좀 효과가 나타나고 지금은 다 이제 포스코홀딩스 하면은 이제 리튬 사업에 관련해서 리포트를 쓰잖아요. 그렇게 제가 바꾼 장본인입니다. 맞아요. 네. 예.